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곡이 젊은 피아니스트 설리반 포트너가 연주했던 솔로 게임이라는 앨범에서 Come Sunday라는 곡이었죠. 듀크 앨링턴이 오래전에 발표했던 그 곡을 클래식 소품처럼 연주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있게 되는 뮤지션은 당연히 듀크 앨링턴. 듀크 앨링턴 선생의 오랜 경력에 있는 음악 중에 77번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즈 이야기는 듀크 앨링턴 선생이 존 콜트레인과 함께 냈던 앨범이죠. 듀크 앨링턴 앤 존 콜트레인이라는 앨범이고요. 62년 녹음해서 63년에 나온 앨범인데요. 그 중에 My Little Brown Book이라는 곡입니다. 우선 듀크 앨링턴 얘기를 좀 하면 1899년생이세요. 19세기 끝 무렵에 태어나신 분이고, 미국 얘기를 할 필요가 사실 없어. 그렇죠. 미국 재즈를 대표하는 그런 어르신이고, 그러니까 뭐 10대 후반 1917년부터 프로로 생활을 하셨고, 한 20년대 중후반부터는 본인의 이름을 건 듀크 앨링턴 앤 히스 오케스트라, 스윙의 상징. 그렇죠. 스윙 그럼 듀크 앨링턴. 스윙 시대의 중심에 서 계셨었고, 1974년 돌아가실 때까지 40~50년을 자신의 밴드를 운영하시면서 재즈의 전설이 되신 분인데, 이제 30~40년대 전성기 그 스윙 시대를 지나서 50년대쯤에는 이제 점점 자신의 저작권으로 자신의 밴드를 운영할 정도로 안 좋다가 56년도에 뉴포트 재즈 페스티벌에 듀크 앨링턴 오케스트라가 연주한 게 아주 폭발적인, 다시 제2의 전성기를 가져올 만큼, 그래서 60년대 초반부터는 듀크 앨링턴 선생이 이제 여타의 재즈에 내놓으라 하는 뮤지션들과 협업 앨범들을 많이 내시는데, 61년도에 오랜 동료이자 경쟁자였던 카운트 베이시 오케스트라와 협업 앨범을 내시는데, First Time The Count Meets the Duke라는 앨범을 시작으로 해서 62년도에는 듀크 앨링턴 선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젊은 뮤지션이죠. 찰스 민거스, 맥스 로치와 함께 트리오 앨범 머니 정글, 이런 앨범도 아주 전위적인 음악을 해서 내시고요. 콜맨 호킨스와 함께 듀크 앨링턴 미츠 콜맨 호킨스라는 앨범을 또 62년도에 내시고요. 오늘 소개할 듀크 앨링턴 앤 존 콜트레인도 그런 협업 앨범의 시리즈 중에 하나로 62년도 9월에 녹음하셔갖고 63년도에 발매를 하시는데요. 그 당시 이제 재즈의 아이콘으로 올라서는, 거장의 반열에 들어서는 젊은 후배와 함께 앨범을 내시는 건데, 존 콜트레인이 61년도 정도부터 굉장히 음악이 이제 점점 심오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점점 음악이 어려워지는데, 존 콜트레인 입장에서는 62년 3년 정도에 그 임펄스 레코드의 밥 와인스탁이라는 프로듀서가 네가 라이브나 이런 데서 점점 어려워지는 앨범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장사도 좀 해야 되지 않겠어? 요런, 그래서 좀 말랑말랑한 앨범들을 기획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획이 이거였던 것 같아요. 듀크 앨링턴이라는 대선배를 모시고 앨범을 내므로써 뭐 상업적으로도 그렇고 대중적으로도 조금 통할 수 있는 그런 앨범을 냈는데, 곡들마다 번갈아서 듀크 앨링턴 밴드의 리듬 섹션이 연주를 하기도 하고 존 콜트레인 밴드의 멤버들이 연주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앨범이 구성이 돼 있고요. 그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 앨범의 연주에 대해서 평론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듀크 앨링턴 선생이 새로운 재즈의 아이콘으로 올라선 존 콜트레인에게 많은 길을 열어주는 그런 연주를 하고 있고, 존 콜트레인은 어떤 연주에서보다 부드럽고 진심을 다한 그런 리스펙트를 가진 연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대목을 읽었는데, 제가 오늘 고른 곡 My Little Brown Book이 바로 그런 말을 그대로 보여주는 연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첫 부분하고 마지막 부분을 듀크 앨링턴 선생의 피아노로 시작하는데 같은 멜로디를 연주를 하는데, 이게 되게 우아하면서도 뭔가 되게 묘한 그런 피아노 로 열어주고 나면 존 콜트레인이 선배가 깔아준 길에 이렇게 산책하듯 아주 멋진 연주를 하고 있어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감미롭고, 네.
군더더기였고 정갈해요. 근데 그게 뭐 이렇게 소독약 냄새 이렇게 나는 건 아니고 정말 깔끔 품위가 있어. 맞아요. 품위가 있는 품위가 그런 있는 연주라는 연주 생각이 정말로. 들죠. 예, 저는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곡을 처음 들었던 그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1992년도에 일본으로 보름 배낭여행을 갔었는데 그중에 요코하마에 갔었어요. 낮에 도착을 해갖고 돌아다니다가 중국인촌 옆쪽이라고 항구 옆이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카페 간판이 하나 보이는데 민튼 하우스라는 그래서 그냥 촉으로 여기는 약간 재즈 쪽인 것 같다 하고 아직 문을 열지 않아서 사진을 찍고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그 외국인 묘지 그 언덕 위에 올라가서 요코하마 이렇게 전경을 본 다음에 그 가게가 문 열 때쯤 5시 6시쯤 그 가게가 문을 열어서 들어갔는데 그게 제 인생에 가장 재즈와 연관된 잊을 수 없는 기억 중에 하나인데 들어갔더니 이렇게 바가 길게 돼 있는 그 바 안쪽에 LP들이 쫙 꽂혀 있고 주인장이 계시는데 저는 약간 무라카미 하루키 느낌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렇게 제가 첫 손님이니까 이렇게 앉아서 맥주를 시켜놓고 이렇게 음악을 나오는 걸 듣고 있는데 갑자기 이 곡이 연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아무도 없는 그 바에서 조용하게 이 곡이 연주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정중히 그 자켓을 좀 보여달라고 그거를 사진도 찍고 머릿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나중에 사서 듣게 됐었는데 처음으로 이 곡을 들을 때 그 기억이 완전히 박제돼서 제 뇌리에 남아있는 거 보니까 어떤 좋은 곡들은 그 장소나 어떤 추억과 함께 딱 캐치되는 그런 곡이 우리 기억 속에 삶 속에 있는데 저한테 이 곡은 그런 의미였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인터넷 세상이 되고 그런 다음에 검색을 해서 민튼하우스를 찾아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도쿄에도 같은 이름의 가게가 생겼던 것 같고 요코하마의 그 가게가 1970년대에 만들어진 카페 혹은 바였구나. 요즘에도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로 그 가게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30년 전에 뵀던 그 주인장이 지금 할아버지가 돼 계시고 그래서 계속 그 가게를 인스타그램으로 그 올리시는 포스트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 가게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 두 번째는 한 곡을 제가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곡을 신청을 했더니 손님이 없어서 그런지 평일이었고 그 주인장께서 그 한 곡을 한 67곡을 메들리로 여러 버전들을 틀어주시더라고요. 그게 너무너무 뇌리에 기억에 남아있고 되게 감사했었는데 그 곡이 미스티입니다. 네. 제 기억 속에 제가 써냈던 버전이 엘라 피츠제랄드의 노래로 틀어주세요 했더니 그 엘라 피츠제랄드의 1960년에 노래했던 그 버전부터 원곡자인 에롤 가너의 피아노 외에 여러 버전을 틀어주셨는데 그 미스티란 곡으로 78번째 꼬꼬무를 연결을 해보는데 어떠한 버전을 고를까 혼자서 고민이 많았는데 그중에 제가 고른 버전은 트럼보니스트 밥 브룩마이어의 1964년 앨범인데요. 밥 브룩마이어 앤 프렌즈란 앨범이고요. 그 중에 있는 그 미스티를 골랐는데요. 이 미스티란 곡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피아니스트 에롤 가너가 1954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서 시카고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요. 창밖으로 안개 사이로 무지개가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 순간 에롤 가너가 무릎팍을 건반 삼아 이렇게 멜로디를 이렇게 하면서 이 곡을 작곡했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딱 들으시면 누구나 느낄 수 있겠지만 제가 20살 언저리에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이 아름다운 멜로디로 인해서 그냥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정말 우리나라에서 참 우리 세대에는 정말 더 많이 알려진 곡인데 어둠 속의 베리울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방송 DJ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미스테리 스릴러 영화인데 여자가 스토커 얘기죠. 스토커. 네. 여자가 늘 전화를 해서 신청곡을 해요. 그게 바로 미스티죠. 예. 그래서 그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덩달아 미스티란 노래를 정말 많이들 알아요. 만약에 이 미스티란 곡을 많이 들어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은 사실은 보컬 곡으로 처음 접한 다음에 연주곡으로 가는 게 그 수순인데, 그렇지. 그게 정석이지. 보컬 곡을 두 곡을 소개를 시켜 드려야만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사라보니 부른 59년 앨범 Bone and Violins라는 앨범에서 부른 곡이 이 곡의 첫 번째 히트 보컬 버전으로는 그러한 버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바로 1년 후에 1960년도에 엘라 피츠제랄드 자신의 앨범에서 이 곡을 부르는데, 엘라 피츠제랄드 Sings Songs from Let No Man With My Epitaph라는 긴 제목의 앨범에서 이 곡을 피아노 반주만으로도 아주 담백하게 엘라 피츠제랄드가 부르는 버전이 있는데, 재즈를 대표하는 여성 보컬리스트 2명의 버전만으로도 이 곡에 푹 빠져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저는 또 취향상 이 곡이 원래 연주곡으로 작곡된 곡이기 때문에 이 수많은 재즈 뮤지션들이 연주하는 그 저마다의 해석을 즐기는데, 그 중에 제가 고른 밸브 트럼본을 연주하는 밥 브룩마이어가 1964년에 낸 앨범 중에 이 미스티가 있어서 굉장히 사랑스러운 연주여서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이 앨범 밥 브룩마이어 앤 프렌즈는요, 제목답게 여러 잘 나가던 그렇죠. 어마무시한 선후배 뮤지션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당시 마일스 데이비스 퀸텟의 멤버였던 허비 행콕과 론 카터가 피아노와 베이스를 치고 있고, 존 콜트레인 쿼텟에서 드럼을 치던 엘빈 존스가, 이렇게 해서 마일스 데이비스 밴드와 존 콜트레인 밴드의 리듬 섹션이 모여 있고요. 그 당시 이제 스탄 게츠 밴드에서 활동하던 굉장히 젊은 비브라포니스트 게리 버튼이 연주를 하고 있고, 이렇게 사이드맨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연주는 이 미스티란 곡 연주에서는 잘 들리지 않아요. 프런트로 나선 밥 브룩마이어의 밸브 트럼본과 스탄 게츠의 테너 색소폰이 이 곡을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관악기의 어우러짐, 둘이 이렇게 서로 감싸면서 아주 부드럽고 감미롭게 이 미스티를 연주를 하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버전이다. 아, 정말 매력적인 게 브룩마이어의 트럼본이 좀 소리가 탁해요, 색스폰보다. 그렇죠. 두루뭉술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바닥 전체를 갖다 이렇게 지배하니까 스탄 게츠 색스폰 소리가 그렇게 감미로울 수가 없어. 네. 그리고 나머지 연주들도 다 이렇게 나는 그렇게 들어요. 이렇게 다 살아나더라고. 네. 김 감독 때문에 이 버전 저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요. 정말 아름다워요, 곡이. 이 밥 브룩마이어와 스탄 게츠는요, 이게 64년 연주인데 한 10년 전에 밥 브룩마이어가 스탄 게츠의 밴드에 같이 연주를 했었어요. 54년 정도부터 둘이 간간히 앨범을 같이 합작을 했는데, 그 두 사람의 호흡이 아주 그만이다. 그래서 미스티란 곡이 수많은 버전들의 연주곡 버전들이 있지만, 이 곡 유독 이 앨범의 미스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꼭 소개시켜 드려 볼 만한 미스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밥 브룩마이어가 사실은 원래는 이제 동부 출신인데 서부에서 50년대 많은 연주를 했는데, 말씀드린 스탄 게츠, 그리고 제리 멀리건, 지미 주프리, 이렇게 해서 소위 쿨재즈라고 얘기하는 웨스트 코스트 뮤지션들과 많은 연주를 남긴 트럼보니스트인데요. 밥 브룩마이어를 이렇게 생각하고 소개를 하다 보니까는 또 다른 트럼보니스트가 한 명 생각나더라고요. 밥 브룩마이어보다 몇 살 어리지만 동부에서 활동하던, 동부에서는 서부에 쿨재즈가 있었으면 동부에는 하드밥들을 연주하고 있었는데, 하드밥을 대표하는 그 당시 신세대 트럼보니스트 한 명이 생각나서 꼬꼬무로 연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트럼보니스트 이름은 커티스 플러입니다. 커티스 플러가 1957년도에 낸 앨범인데요. The Opener라는 앨범이고요. 그 중에 제가 고른 곡은 A Lovely Way to Spend an Evening. 그러니까 오후를 보내는 가장 사랑스러운 방법, 뭐 이런 제목의 곡인데요. 커티스 플러는 이 1957년 이 앨범을 낼 당시부터 솔로 뮤지션, 그러니까 즉 리더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25살이었어요. 57년도에.
57년 5월에만 3장 분량의 앨범, 데뷔 앨범부터 시작해서 녹음을 하고요. 이 앨범 디 오프너는 블루노트에서 첫 번째 녹음하는 앨범인데 6월 달에 이 앨범을 녹음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3달 후에 9월 달에는 또 엄청난 하드밥 앨범이죠. 존 콜트레인의 블루 트레인에 참여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커티스 플러라는 25살짜리 청년이 처음으로 이제 대폭발하게 되는 그 중간에 있는 이 앨범인데, 시작점에 있는 앨범인데, 함께하는 뮤지션들이 아주 그 당시 왕성하게 활동하던 젊은 뮤지션들이에요. 피아노의 바비 티몬스, 베이스의 폴 챔버스, 그리고 드럼의 아트 테일러. 이렇게 리듬 섹션이 있고, 관악기 주자 1명을 더 초빙을 하는데 몇 살 형인 행크 모블리가 테너 색소폰을 연주를 하고 있는데, 이 곡이 A Lovely Way to Spend an Evening이란 이 곡이 앨범의 첫 곡이거든요. A면 첫 곡인데, 이 곡에서는 행크 모블리는 빠지고 오로지 커티스 플러의 트롬본 연주만으로 쫙 덮여져 있는데, allaboutjazz.com에서 써놓은 리뷰가 아주 인상적이던데, 당시 색소폰이나 트럼펫이 아닌 트럼본의 솔로 악기로서의 가능성을 대담하게 보여주는 커티스 플러의 자신감이 대단한 앨범이다. 트럼본이라는 악기가 솔로로서 역할을 하고 자리매김한 게 이 커티스 플러가 처음은 아니지만, 그 당시 젊은 하드밥 트럼보니스트 이 커티스 플러가 자신의 앨범의 또 첫 곡으로 그렇게 이 곡을 자리매김하고, 거기에서는 테너 색소폰은 빠지고 자기의 트럼본만으로도 솔로 악기로 이 발라드로 이렇게 연주를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생각을 해봐도 그 당시 이제 하드밥에 이제 스며드는 이 커티스 플러가 다른 데서는 굉장히 빠르고 격정적인 연주를 하지만, 자신의 앨범에 블루노트라는 레이블에서 첫 앨범을 내는데 발라드를 제일 앞에 갖다 놓는 그런 자신감, 그만큼 이 연주가 본인도 블루노트의 프로듀서인 알프레드 라이언도 아마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커티스 플러는 60년대가 되면은 베니 골슨과 아트 파머가 만든 재즈텟이라는 밴드, 하드밥 밴드죠. 거기서도 또 훌륭한 연주를 들려주고, 이 커티스 플러의 가장 큰 경력은 아마 60년대 초에 또 가담하게 되는 아트 블레이키의 재즈 메신저스에서 또 엄청난 연주를 들려주고,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는 그 초입에 있는 젊은 트럼보니스트의 아주 멋진 솔로를 들을 수 있는 곡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또 이 연주, 이 곡의 연주를 되게 좋아하는 이유는, 이 곡을 듣다 보면은 처음에 트럼본 솔로가 쭉 나오다가 한 2분 10초가 되면 피아노 솔로가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이 곡을 너무 좋아해서 2분 10초 있다 피아노 솔로가 시작이 되는데, 피아노 솔로가 또 정확히 2분 10초간 지속이 되는데, 그 피아노 솔로를 누가 하냐면 바비 티몬스라는 역시 그 당시 젊은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하게 되는데, 이 바비 티몬스도 몇 년 후에는 바로 다음해죠. 58년도에는 아트 블레이키 앤 재즈 메신저스에서 연주를 하게 되고 자신의 경력을 폭발시켜 나가게 되는데, 그 당시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 새내기들이 들려주는 굉장히 원숙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세련된 발라드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리면서 20번째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재즈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